제망매가 무슨 뜻이냐?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월명사 언제 아저씨 신라시대 때 승려예요. 스님이십니다. 열구로 되어 있는 19채 향가인데요. 그냥 10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 그랬어? 누이가 죽었다라 그랬죠. 추모적이고요. 당연히 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지. 애상적. 애상적은 무슨 말이야? 상처가 될 만큼 슬퍼요. 불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누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로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지적이다. 제재는 누이의 죽음이고요. 19채 향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4, 4, 2 이런 식으로 3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무상감,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합니다. 불교의 힘으로 이겨내겠다. 탁월한 비유와 상징이 있고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특히 442로 되어 있을 때 마지막 9행 10행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낙구의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옆에 왼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죠. 현재 전해지는 향가 작품은 향가는 어느 시대? 신라시대. 삼국유사에 실린 14수와 균여전에 실려있는 11수로 총 25수. 대부분의 향가 작품은 노래 앞뒤에 배경되는 설화와 함께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릴 때 향가 이 노래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더니 광풍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서 종잇돈 지전을 날려 서쪽으로 갔다라는 배경 설화가 있다. 향가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 4줄짜리 4구체, 8자리 8구체, 10줄짜리 19채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제망매가는 19채 향가. 19채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 잘 가듬어져 있는 형식, 향가에 완성되어 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442 3단 구성. 낙구의 첫머리, 낙구 밑에다가 쓸까요? 90행.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감탄사가 나중에 시조의 맨 마지막 줄, 종장 첫구의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채 향가를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시조 3단 구성. 아니 19채 향가 3단 구성.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로 시작해 시조도 마지막 부분 감탄사로 시작되는 애들 많아. 이렇게. 현존하는 대부분의 향가는 19채인데 그 중에 찬기파랑과 제망매가는 최고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미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뜻이에요.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던 삼국지 시절에 총나라에 마씨 집안의 아들이 그렇게 똘똘할 수가 없어. 다 똘똘해. 그 중에 첫째가 제일 똘똘해. 마량이라고. 근데 걔 눈썹이 하얘. 그래서 하얀 눈썹 최고의 마신의 아들 중에 걔가 그 중에서도 최고지. 백미 하얀 눈썹 최고 중에 최고 이런 뜻이다. 다음 옆에 시조 있을 거고요. 산문이 형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시대 아저씨예요? 단종에서 세조로 넘어가던 그 시절에 단종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조 작은아버지가 조카 쫓아내놓고 왕이 되어 있는데 단종 다시 데려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죽은 6명의 선비 관리들 중 하나, 사육신 중에 하나지. 평시조고요. 평시조, 평범한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지. 세 줄로 쓰여져 있죠. 3장. 한 장을 2개의 구로 나누죠. 6구.
글자 수로 따지면 45자 내외로 되어 있고 종장의 첫 구는 항상 삼음절로 되어 있고 운율이 있어요. 글자 수가 보통 3개, 4개 혹은 4개, 4개로 끊기는 3, 4조, 4, 4조에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서 읽는 사음보 율격 정형시다.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시조에 대한 얼추 얘기는 다 되지. 물론 이후에 뭐 사설 시조 있고 의지적이고 지사적, 선비스럽고요. 비판적입니다. 누구 비판합니까? 세조 혹은 세조를 따르는 무리들을 비판합니다. 낙락장송은 오래된 소나무인데 길게 가지가 늘어져 있는 소나무를 낙락장송. 초장에 죽은 다음에 나는 오늘 뭐가 될까? 자문 물어보고 그래 나는 죽으면 복례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낙락장송 될 거야 대답하고 그래서 어쩌려고 눈이 엄청 쏟아 퍼부어도 난 푸르게 살 거야. 시련이 닥쳐도 세조의 무리가 득식을 거려도 나는 내 지조절개 지키면서 살 거야.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요 괄호 해놓고 앤드, 홍랑, 계랑이라고 하는 언니들 전부 다 공통점은 기녀예요. 그래서 이 언니들 3명 이름을 보게 되면 다 필요 없어. 주제는 다 이거야. 기녀들이 쓴 시조는 여러분들이 만날 것들. 그러니까 홍랑, 계랑, 황진이 보시면 일단 주제는 이거구나. 평시조고요. 감상적, 낭만적이고 동짓달, 기나긴 밤, 연모의 장.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이육사의 광야란 시에서 끊임없는 부지런한 계절이 끊임없이 피어서 지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추상화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거 그게 이해라고 이제 배울 거야. 밤 잘라다 킵해서 넣어두고 나중에 펼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외로운 시간을 베어 시간을 이불 속에 보관해 님과 함께 오는 시간을 연장하고 있어. 빨간색 밑줄. 추상적인 개념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써야지. CF 이육사의 광야 우리 아까 배웠었던 그 시에도 이 부분 있었었지 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19채 향가가 시조에도 이어집니다. 형식적 특징이 그거를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일단 시조는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 더욱 발달된 국문학의 대표적인 양식. 조선 전기 시조의 주된 향유 계층은 일단 시작은 사대부들이 유교적 충의 사상, 강호 한정, 자연에서 놀기 좋아요, 놀고 싶어요. 이후에는 사대부 계층의 작가층이 기녀들로 확대가 됐고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보통 내용은 뭐라고? 사랑합니다. 이별의 정한 얘네들이 주제가 된다.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에서 사대부들은 간결한 형식이 담백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알맞았다. 양반님들 우리는 말 길게 하지 않아. 주로 관념적인 정치적 신념, 자연친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녀들은요 어때요? 섬세한 감정, 한자어 잘 안 써?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진솔하게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이나 그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강조. 향가 3단 구성 442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향가 마지막 감탄사로 시작해.
시조도 마지막에 보통 감탄사로 시작해. 그러한 형식적 특징이 계승된다 확인. 다음 페이지. 제망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신라시대 노래 향가. 향가 중에서도 10줄짜리 19채 향가. 보통은 4, 4, 2, 3단 구성.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이야기하고 감탄사 시작. 그래서 대충 요렇게 끊어 놓으시면 되지. 4, 2 끊어 놓고 마지막 두 줄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낙구. 낙구는 뭘로 시작을 한다?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감탄사는 시상을 전환하기도 하고 시상을 집약하기도 합니다. 집약,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위로 올라가죠. 생사길은 살고 죽는 갈림길은 이쪽으로 가면 살고 저쪽으로 가면은 죽어. 생사가 갈려있는 이 갈림길에 사람이 서 있으면 누구나 머뭇거리지. 왜? 여기 제가 생사라고 썼지만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모르니까. 동전 던져서 갈 거야? 아니죠.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승의 생사길은 있고 그 앞에 선 사람들 누구나 머뭇거리게 되어 있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큰 따옴표. 누이가 죽으면서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 안녕. 이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도 못했어. 왜? 갑자기 죽었거든. 인사할 시간도 없었지.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안타깝고 비애감이 느껴지겠지. 어찌 못다 이루고 갑니까? 물음표를 붙여줄 수 있지만 요거는 의인법이라기보다는 탄식을 나타내는 영탄적 어조라고 보면 되겠지.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요 정도면은 어때요? 개인적 정서지. 개인적인 정서야. 누이의 죽음은 개인적인 거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말이 빠졌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른다. 이러한 말이 빠져있지. 보통 가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지. 풍요로움. 이파리 다 떨어져서 죽어. 여기에서의 이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지.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세하게. 바람만 보면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고 일찍 불어온 바람, 누이가 일찍 죽었어. 요절했다. 가을 되면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근데 때 이른 바람에 누이가 떨어진 잎.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합니다.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비유법 쓰여져 있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한 가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모르겠구나. 느낌표 꽝. 역시 영탄적 어조. 영탄법. 인생 무상이 느껴집니다. 옆에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삶의 무상감. 인생은 끝나면 다 끝이구나. 죽은 사람 어디 갔는지 산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된 생각인 거지. 개인적 차원의 정서가 인간 보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 정서로 확대됩니다.
너무너무 슬프지. 슬픔 속에 감춰져 있을 거예요. 아, 미타찰에서 너를 만날 나. 그러면 요게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앞에 나는 죽은 누이고 뒤에 나는 화자 나고 미타찰에서 너를 만날 나 또 말이 빠져 있겠지. 그때까지 나는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재회에 대한 믿음 뭐뭐 하겠노라 의지. 미타찰이면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윤회사상. 슬픔을 승화합니다. 죽은 누이와 재회를 소망하고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의지적 태도가 보이고 있어. 옆에 오른쪽 잠깐 와서 볼게요. 442로 되어 있는데 처음엔 개인적, 다음엔 인간 보편적 차원, 마지막에는 시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9번째 줄에 나타나 있는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해 주고요. 시조 종장의 첫음보에서와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9채 향가를 시조의 원형인가? 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밑에 나와 있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 말씀드렸고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안 되죠. 원문에 책에는 요렇게 적혀 있다고, 책에는 요렇게 적혀 있다고. 쓰여져 있는 문자는 뭐예요? 한자요? 아니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문자, 향가를 표기하는 문자는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자 빌려 쓴 거예요. 한자를 찾아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한자는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고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목이라고 하는 음이 있는데 뜻을 빌려다가 쓰면 훈차, 음을 빌려다 쓰면 음차. 아무거나 막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훈차하는 글자는 현대 국어식으로 활용을 하면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단어들은 훈차. 음차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를 표현해 줍니다. 조사나 어미 같은 애들, 걔네들은 이렇게 음차를 한다. 자, 한 줄만 딱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올라옵시다. 신라시대의 우리 조상님들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생사길은이라고 읽었다고. 자, 이거야. 살다생, 살다생, 죽다, 사, 길로, 숨기다, 은 이거예요. 한자는. 근데 요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다고? 생사길은 이렇게 읽었다. 생사, 은, 요 세 글자는, 잠시만요. 생사, 은, 요 세 글자는 한자에 무엇을, 음을 빌린 글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차한 거고, 세 번째에 나타나 있는 길로자는 뜻을 빌려온 겁니다. 훈차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한 줄만 맛배기로 보셔도 된다.
엿먹이려면 이거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중세국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줘서. 이거 분명히 중세국어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왜 고대국어 자료까지 주지? 그러면 그거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 페이지 다녀오십시오. 저는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일찍 불어온 바람이 있습니다.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떨어질 이파리는 죽은 누이를 나타냅니다.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다음, 시적 화자의 태도. 누이가 갑자기 죽어서 나는 슬프고 충격받았지. 안타까움과 슬픔 느끼죠. 인생 덧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어디에서? 낙구 부분에서. 공간의 대비가 있죠. 이승에 나는 살아있고 저승에 너는 죽어서 갔는데 미타찰이라는 저승에서 다시 만날 거다. 여기 이승,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 미타찰, 극락세상, 죽은 누이가 갔겠지. 제외할 공간, 미래의 공간. 삼행에 나는 이제 간다 안녕 이야기해 놓은 건 죽은 누이.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화자 나 확인해 놨었던 거. 구별은 어렵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시조 2개 하면 됩니다. 산문이 오라버니 언제 단종에서 세조 넘어가던 그 시절에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사랑해요 단종. 그리고 화살표.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간 작은아버지 세조. 왕때 시절에는 누구지? 수양대. 관상의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아저씨 세조. 그렇죠. 이 몸이 죽어가서 시작합시다. 일단 시조였으니까 이름은 써주자. 첫째 줄 초장, 둘째 줄 중장, 셋째 줄 종장. 이름은 써주자고.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무엇이 될꼬 물음표 앞에다가 Q. 내가 물어봅니다. 죽은 후의 상황을 자문. 내가 스스로 대답하죠. A. 복례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낙낙장송. 혼자 떨어진 오래된 소나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 되어서. 백설 흰 눈이 만건곤 하늘건 땅곤 가득만. 백설이 온 세상을 다 덮어도. 독야청청 혼자서 푸르게 푸르게. 어조사야자 그냥 끝날 때 쓰는 말이에요. 혼자서 푸르게 푸르게 하리라 살 것이다. 일단 뭐뭐 하리라 의지죠. 그러면 이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네. 백설이 온 세상을 가득해도 낙낙장송은 독야청청하면서 살 거예요. 흰 눈과 낙낙장송은 대조되겠군. 백설이 온 세상을 가득해 부정한 세력 수양세군들이 득실득실 거려도 나는 지조절개 지킬 거예요. 백설 흰색, 낙낙장송 독야청청 푸른색. 푸른. 청이 푸를 청자이긴 한데 낙낙장송에는 색깔 없는데요. 소나무 푸른색이잖요. 이렇게. 아, 이 시는 색채 대비 사용하고 있구나. 확인. 지조절개를 나타낼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죠? 밑으로 내려가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역시 초장.
가운데 줄 중장, 마지막 줄 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동짓달 긴 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잘 봐. 밤을 베어. 밤을 넣어. 내 맘대로 밤을 펴. 빨간색 책.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따뜻한 춘풍 이불 아래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가 어론님, 사랑하신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펼 거예요. 님과 밤을 오래 보내고 싶어요. 이야기인 거지. 자, 확인합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 언제? 현재. 님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기분이 어때? 외로워. 이 밤 좋은 밤이야? 아니, 나쁜 밤이야. 부정적이지. 하지만 어론님 오신 날 밤이면, 온다면 미래지. 님이 다시 오는 거죠. 님과 재회할 거지. 외로워? 아니요. 즐겁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뭐라고? 위에 초장의 밤과 종장의 밤은 서로 대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에도 대조적 이미지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에도 대조가 있지. 윗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옆에 또 살펴볼게요. 우리 뭐 배우고 있지? 지금 시조 배우고 있죠. 이제 외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조.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복 종장의 척구는 삼음절. 초반에는 유교적 충의 사상, 그 다음엔 그거 더하기 자연 진화, 그 다음엔 평민들이 드러나면서 삶의 애환과 풍자. 물론 이러한 평민들은 양반들 사대부가 쓰는 평시조를 쓰는 게 아니라 사설시조라고 하는 시조 형태를 쓰기는 하지만, 사설시조 쌤 이름은 저 많이 들어본 적 있는데 아주 제대로 학교 잘 다니고 있었죠. 사설시조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평시조 더하기 두 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사설시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글자 수 막 늘리는 거니까 얼마나 늘려요? 많이 늘려도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다 늘려도 돼요? 아니요. 종장의 첫 구는 맨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할 때 종장의 첫 구는 세 글자로 써줘야 돼요. 그 얘기죠. 됐을까? 네. 밑으로 내죠. 빨간색이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없는 거를 보는 거,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랬죠. 지금 전화가 하나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시할 건데 이따가 조금 더 오면 그때는 한번 받을게. 죄송합니다. 받지 않을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라는 것 확인.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가시, 나시겠지, 나시. 나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법과 발상 찾으세요 하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걔네 찾으시면 된다. 밑으로 됐고. 다음 페이지. 낙낙장송 누구야? 나지. 지조절개 화자. 백설이 만건곤합니다. 화자를 억압하는 부정적 세력. 우리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지. 뭐 세조, 수양대군 혹은 세조의 무리, 패거리. 난 독야청청할 거야. 무슨 뜻이라 그랬어? 혼자서 푸르게.
유한 킴벌리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런 게 아니라 지조절개를 지키겠다. 요 정도.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백설이 온 세상을 가득 덮어도 수양세군 대군 세조의 무리가 득실득실 거려도 나는 낙낙장송으로 푸르게 살겠다. 지조절개 지키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죽지. 다에 나타난 문학적인 표현. 일단 동짓달 기나긴 밤 부정적인 시간, 어론님 오신 날 밤 긍정적인 시간. 제가 네 가지 의미에서 긍정 부정 다 말씀드렸으니까 걔네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밤을 잘라둡니다. 밤을 펼 거예요. 아! 님이 없으니까 외로워. 빨리 잘라서 버리던가 어디다가 짱 박아놔야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을 오래 붙이고 싶다 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음. 다시에 나타나 있는 화자. 동짓날 밤 싫어요. 어론님 오신 날 밤 좋아요. 동짓날 밤 싫어요. 어론님 오신 날 밤 기분 좋아요. 이렇게 라고 하면서 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과 기다림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런. 다음 페이지. 내가 읽은 옛 노래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밑줄만 잘 그으면 끝납니다. 제막매가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삶의 무상감 거기로만 끝이냐?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내세. 이 몸이 죽어가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 무엇으로 표현된다? 낙락장송 독야청청. 동짓날 기나긴 밤에선 아 외로워요. 사랑하는 당신 보고 싶어요. 기다림, 그리움의 모습. 제막매가 무슨 뜻이라고?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의식. 뭐 별로 문제될 거는 없겠죠. 다음.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가는 곳 전부 다 시적 의미 빠빠빠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보고 여러분들의 무한 신뢰에 기대어 다음 페이지. 이 몸이 죽어가서 쓴 성산문의 시입니다. 백설이 만건곤 세모 독야청청 네모 표시했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게 단어 뜻은 이거예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붙인 거야. 계유년에 난을 정 깨끗하게 한다. 정돈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는 그거지. 혼란스러워. 나라 개판이야. 내가 그거 바로 잡는 거야. 그 뜻인 거예요. 황보인 김종서를 그날 밤에 죽이고 어린 조카 단종을 위협해서 왕위를 빼앗고 성산문 박백년 유흥부 이계 등과 함께 단종 복위운동 계획하다가 걸려 성산문은 수양대군에게 모진고문 당하고 계획은 수포가 되고 성산문은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고 대표적인 사육신 중 한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고문 당하고 그러면서 전하 폐하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세조한테 그냥 대감이라고 그래. 대감. 너 나한테 월급도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감에게 나는 단 한 번도 신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친 거지. 그리고 유흥부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인두로 막 짖어지고 있는데도 너랑 같이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 됐고 어차피 나 고문 안 해도 다른 애들한테 들어. 나는 말 안 할 거야. 이야기하면서 인두가 식었다. 다시 데워와라. 그랬던 아저씨. 백설 수양대군 및 그 패거리. 독야청청 나 저항할 거야. 단호한 태도. 목숨 걸고 내 지조절개를 지킬 거예요. 뭐 그 정도.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의 황진이 언니 지금 님이 없어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죠. 아 지금 이 밤을 잘라다가 나중에 우리 그리운 님이 오면은 길게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평생토록 사랑할 거예요. 님이 없이 혼자 지내는 이 겨울밤 힘든 시간을 줄이고 싶어 그래서 밤을 잘랐다가 님이 오면 그 밤을 펴서 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너무 발상 자체는 귀엽지 않아? 마치 강아지들한테 맛있는 거 주면 땅 파놓고 묻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서는 싫은 걸 잘라서 킵해두는 거기는 하지만.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옛 노래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자, 얘 외우는 거예요. 일단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 19채. 19채는 세 부분. 1. 앞행의 사행이 첫 번째, 두 번째 사행이 두 번째, 마지막 이행이 나머지 이행이 마지막 부분. 요렇게 씁니다. 3. 마지막 이행의 시작은 감탄사 해놓고 요게 2번이야? 왜 3이라고 썼어? 2번 이렇게. 다른데 왜 다 빼놓고 얘만 1, 2냐? 이 1, 2의 특징이 나중에 시조로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공통점. 1번 3단 구성. 시조도 3단 구성.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향가, 낙구예, 감탄사가, 화살표, 시조, 종장이, 첫구, 감탄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보통 어즈버, 아이야 보통 이러한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오늘 배운 시조는 백설이 그 다음에 어론님이라고 해서 감탄사는 아니야. 근데 감탄사 있는 애들 많이 있다. 이렇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용운에게서의 이 님은 보통 조국으로 해석을 하죠. 일제강점기에 시인이면서 스님이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지. 김인현 독립운동 선언서에는 독립선언서에 보면 앞부분에 쭉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행동강령 3가지가 있어. 우리의 목표는 독립이니 모든 행동은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 한순간 최후의 한순 최후의 1인까지 독립의 정당함을 알리라 해서 행동강령이 있는데 그 행동강령 쓰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만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회, 자, 정, 리. 하지만 떠나면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나간 자는 반드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거자, 필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요.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쓸까? 불교의 윤회사상이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 님의 부재를 휩싸고 돕니다. 님의 부재를 어떻게 이겨냅니다.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없어도 나의 사랑으로 당신이 없는 그 외로움 슬픔을 이겨낼 거예요. 두 작품 모두 공통점. 헤어진 대상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제막매가에서 기다리겠다. 님의 침묵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막매가에서는 불교의 내세 세상, 님의 침묵에서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윤회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죽어서 다시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살아있는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고 또 상황이 되고 시간 되면 헤어지고 그랬다 또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아저씨 생각인 거야. 동네 사는 아저씨.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 누구하고 헤어지던가. 내가 이 회사에서 많이 고생했어. 니들 한번 엿먹어 봐라고 하면서 막 걔네들한테 막 이상한 욕 써 있는 메일 보내고 내가 작업했던 거 암호 걸어놓고 컴퓨터 포맷해 놓고 그런 식으로 헤어지면 안 돼. 그거 고소당해요. 아무튼 좋은 사람 만나고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을 잘 이어나가고 살아있을 때지 헤어질 때 잘 헤어지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봤었던 시조 두 개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평시조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거 체크. 사설시조. 우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 사설시조는 평시조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는 시조. 다음 by 누구? 평민들에 의해서. 중인계층들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와 비교해 봅시다. 이거를 위해서 아까 초장, 중장, 종장 썼던 거야.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쉰밥이 여기가 종장이. 중장이 엄청 길어져 있군요. 초장, 종장도 조금씩 길어져 있어요. 이런 거지. 개를 열 몇 마리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유독 얄미운 개가 한 마리 있어. 내가 싫어하는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락나락 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오면 너무 좋아해 걔가. 내가 사랑하는 고운님이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짖는 요 도리 암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앙 짖어서 도망가게. 쉰밥이 그릇그릇 나도 너 먹일 줄을 있겠느냐. 야, 밥이 썩어나도 너한텐 안 줘 이 개놈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요 개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님이 너 때문에 못 오고 있잖냐 이놈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이 개가 무서워서 집에 안 오는 거 이 사람한테 안 오나? 아니지. 그냥 그 사람이 안 오고 있는 거야. 님에 대한 원망을 이 개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지.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것처럼. 그러면 옆에다가 요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뭐 내게 다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떠넘기는 전가하는 대상.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 어머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뭔 일 없었어? 아 됐어 몰라 말 시키지 마.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뭔 잘못이야. 이 몸이 죽어가서 평시조. 양반들이 쓰죠. 춤과 같은 유교적 이념. 3장 6구 45자 정형성 한자어 써서 깔끔하게 쓰지만 방금 읽은 사설시조 일상생활에서의 소재를 씁니다. 솔직한 감정, 해학적인 요소가 있고 중요한 거 중장이 길고 보통은 순 우리말 씁니다. 개를 연화문이나 키우되
있고 뭐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키 여기 별표. 제망매가 오늘날까지 잘 이어집니까? 3단 구성 기서결 시조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이어집니다. 낙구의 감탄사 시조의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아 누이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이러한 주제도 이어집니다. 그런 거는 딱히 표시할 거는 없고 됐을까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빈칸 여기 요렇게 세 군데 채워주시면 되겠지. 지금